2023년 1월 12일 5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팝업메이트의 비시즌 컨텐츠 파워우 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파워우는 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커뮤니티 인천네이션과 함께하고 있으며 팝업메이트 유튜브와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16화 저희가 12월 10며칠날 마지막으로 15화를 녹음하고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12월 중순쯤에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저도 12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일이 있고 민우님도 되게 바쁘게 살면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15화를 빨리 안 올린 이유가 16화랑 연결해서 빵빵 올려야 되는데 녹음 날짜를 못 잡으면 이제 또 텀이 생기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밀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아마 라이브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말쯤에 15화가 올라가겠죠. 저희 15화에서 이제 아주 둘이 연병을 쌌죠. 뭐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는 얘기일 거라 생각해요. 우리 팀 선수니까. 네, 저희가 거의 약간 주접 아닌 주접을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그 주접들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신인 특집이죠. 신인 특집 2화 미드필더 편을 따로 빼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편에는 수비수 2명, 공격수 2명이었죠. 네, 수비수 2명, 공수 2명, 4명을 하고 또 4명이 남아서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김유한 오피셜이 하나 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늘 1월 12일부로 김유한 오피셜이 하나 떴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보면 잊고 있던 이름인데 대건고 출신의 독일로 진출했던 천성훈 선수가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웃곡으로 갔었죠? 네, 그렇죠. 이게 K리그는 처음으로 오는 거라서 옛날 생각해보면 막 옛날에 정은성, 지현학 같은 선수들조차도 막 신인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천성훈은 신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복잡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차피 분량 문제도 있고 저희가 본방에서도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녹음하고 있는 좀 이따 8시에 저희가 본방이 있죠. 네. 본방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아까 그 오피셜이 뜨자마자 굉장히 흡족한 모습으로 할 얘기 생겼다 이러시길래 분량 걱정이 없겠구나. 뭐 어차피 다들 궁금해하는 얘기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누군가 저한테 시켰을 거예요. 누가 시키죠? 아니 근데 일단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뭐죠? 저는 그 아까 아는 분이랑 밥을 먹느라 오피셜을 늦게 봤어요. 근데 오피셜을 늦게 보고 나서 인내를 들어갔는데 이미 누가 포르테님 그래서 칼럼은 언제 써주시냐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천성훈 맞네 파이팅 이렇게 글을 쓰니까 바로 댓글에 그래서 칼럼은 언제 나오냐고 또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빨리 싸제끼라 이거죠. 빨리 내놔라. 그냥 파거메이트 방송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심심해서 적어보는 천성훈 이야기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심심해서 적어 맨날 심심해서 적어보는 하면 이 우선 존나 재밌어. 심심해서 적어보는 하면 양이 씨 진짜로 심심해서 적는 건 맞는데 적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심심할 때 읽으면은 시간이 잘 갈 거예요. 기니까. 제가 출근해서 유독 일이 없는 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무두절이라든지 이제 창사가 없는 그런 날 이제 인내를 들어가서 심심하면을 치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 양반 적성글을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있어서 종종 읽곤 하는데 최근에 글을 좀 많이 썼어요. 최근에 뭐 사실 인천네이션 관리하는 글도 좀 쓰고 경고도 좀 하고 공지도 좀 쓰고 뭐 축구 얘기도 하고. 그럼 그 관리해야 되는 최고 관리자는 뭐 하고 있죠 요즘? 최고 관리자님이요? 뭐 사업하러 한 것 같던데요? 그때 올랐던 그 붕어빵? 뭐 이게 진짜. 사실 약간 주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관리자들끼리도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왜인지 모르게 제가 나서게 되더라고요. 이제 쿠데타를 하는 건가요? 그 보기보다 준하범이 절대 권력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용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사려야 됩니다. 그렇게 또 그런 거 보면 은근슬쩍 다 챙겨서 보고 있단 말이지. 음흉한 사람이 뒤에서 모든 거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뒤에서 있어요. 음흉하게 약간 여기에서는 본인이 리더가 돼서 약간 모양새가 이상해졌지만 원래는 비선실세 스타일이에요. 뒤에서 조작하는 거 그런 거에 능통한 거죠. 존나 쓰레기 아니에요? 일은 다 짬 시켜놓고 본인 재밌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추진력이 정말 좋긴 해요.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디테일을 약간 어차피 그거잖아. 승인 해 출발. 뭐 그래도 조인트 깔까봐 칭찬 좀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조인트 까나요? 이거 안 듣잖아 어차피. 근데
아 맞아요. 여기는 안 듣지? 이 사람 이거 안 들어. 절대 안 들어요. 네. 이거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고발해도 안 듣습니다. 고발했나 보다 하고서 고발해도 뭐 아이 씹새끼들이 하고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좀 뒷얘기를 이렇게 빨리 푼 거는 왜냐면 저희도 지금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거라 입이 안 풀려서 그래서 입을 좀 푼 겁니다. 저희도 약간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최근에 녹음한 게 그래도 2일 전에 해축 녹음을 가긴 했거든요. 해축구. 근데 이 씨발놈이 새끼들이 제가 원래 정규 멤버가 아니에요. 그날 그죠? 그날 안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안 가는 거였는데 그 제이라는 인간이 뭐 심심한 사람은 오라고 해가지고 일본인. 네. 그래서 뭐 간다고 했어요. 근데 가고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빨리 와서 웨스트햄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했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다 절 쳐다보더니 빨리 앉으래요. 네.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 전 한마디도 못하고 저한테 웨스트햄 욕을 겁나 하면서 뭐 해체를 하라니 뭐 그딴 팀이 뭐 세계의 축구를 망치고 있다니 하다가 하지만 그러고 모예스는 종신을 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자주 보던 풍경인데. 예, 뭐 나름대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왔는데 오고 나서 10분 동안 진짜 한 마리 한 3마리 했나 듣고만 있으니까 조금 분노가 올라올랑 말랑했지만 제이님이 항상 쳐맞는 걸 보면서 제이니까 오케이. 그래 그 사람은 진짜 1년 365일 중에 366일 쳐맞는 사람이에요. 하루가 더 많아. 아이 저 진짜 31일에서 1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놀리고 있었다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오늘은 총 4명의 선수에 대해서 좀 빠르게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뭐 이제 포르테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싫은가요? 아이 맞는 말이라서 네. 반박을 못해요. 대건고 출신의 미드필더 김세훈 선수. 네. 그리고 보잉고가 구자철 나온 학교죠? 아 보잉고가 네 뭐 김보경 선수도 있었고 유명 맞아요. 선수가 많았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보잉고 출신의 박진홍 선수.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고등학교죠 이쪽이. 네. 평택 진이고 출신의 김현서 선수 그리고 최우진 선수까지. 이 최우진은 저희가 인내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그 커피셔를 받았죠. 예. 메디컬 얘기가 있었. 예, 메디컬 얘기를 했고 이제 공개하신 분이 본인 닉네임을 봐라 이런 거 닉네임을 최우진으로 바꿨던. 상당히 기묘한 방식이에요. 예. 이게 뭐 누가 루머 풀면서 뭐 제르소 인천 온다고 쓰고 나서 자기 닉네임 제르소로 바꾸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인천 온다 내 닉네임 봐봐 내 제르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몇 명 오는 거 확정됐는데 내 닉네임 봐봐였나? 그래서 보니까 최우진이었던 걸로. 예.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가 있는 걸로 보이죠. 사진에서 몇 번 종종 보이더라고요. 예. 다들 훈련에 잘 나오고 있고요. 뭐 특히 간간히 보면은 박진홍 선수가 약간 배경에 많이 있어요. 그 약간 중고참들 사이에 낑겨 다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뭔가 뒤쪽 어딘가에 보면은 신발끈 묶고 있어요.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우선 대건고의 김세훈 선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네. 김세훈 선수의 프로필부터 좀 읊을게요. 2004년 1월 20일생이고요. 177cm, 62kg. 사실 키보다는 마른 체격이긴 하죠. 키 자체는 평균적인데 마른 체격이 미드필더고요. 수지초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광성중과 대건고, 인천 유스라인을 쭉 밟아서 갔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포지션 자체가 되게 많은 곳을 뛰었어요. 뭐 대건고에서 메인은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지금 나무위키 보고 있는 분은 다른 김세훈이네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틀어놓은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에요. 네, 오랜만에 보는. 왜냐면 제가 이분을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제가 대건고 김세훈을 떴을 때 아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분이 오세훈 아니야? 이래가지고 미친 새끼야. 근데 김세훈이 맞다 인천에도 김세훈이 있었지라고. 딱 한 경기 뛰고 나왔던 그 중앙대 출신이 김세훈 선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선수는 그 태국 쪽에서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네, 태국으로 간 하부 리그를 많이 뛰었고. 네, 얘기가 있네요. 왜냐면은 저 나무길 제가 썼기 아닙니다. 개변태 같다. 뭐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래 대건고에서 주요로 뛴 곳이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이 선수가 수비적인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었고요. 윙어로도 뛰었고 윙백으로도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만큼 포지션이 정말 다양했던 선수예요. 거기에다가 타이틀이 중학생 때는 득점상 받은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때는 공격적으로 많이 뛸 때였고 이제 또 대건고에 와서 받은 상은 수비상이 있어요. 대회에서 수비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 포지션에서 다 자기 능력을 증명을 해냈다.
적어도 동나이대에서는 그런 우수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른 그러니까 2부 리그나 좀 하위 리그권 팀이나 혹은 하부 팀에 가 있는 현대고, 포철고 이런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명성이 깊은 강력한 뉴스를 가진 팀들의 출신 선수들이 그 2부 팀에 가서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본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제가 어쨌든 부천에서 일을 했으니까 봤던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조현택이랑 오재혁 두 선수가 있었고, 뭐 다른 선수들이 출신 성분이 안 좋다 이런 거보다는 두 선수의 출신 성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축구를 했던 선수 중에선 거의 넘버 원급의 출신 성분인 거잖아요. 조현택 선수가 신갈고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리고 울산 뉴스를 하고 왔죠. 오재혁 선수가 포항 포철고. 그 두 선수가 볼을 차는 걸 보면요, 이게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볼을 잡아놓고 빨리 빼주고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기본기가 달라요, 확실히. 근데 김세훈 선수 경기를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축구 선수를 한다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느냐 마느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습관을 만드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김세훈 선수의 장점 중에서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킥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포지션에 비해서 많이 기록을 해왔던 선수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게 바로 이 선수의 압도적인 킥력. 뭐 윙백으로 나온 경기에서도 중거리를 때려서 득점을 한 적이 있는 선수고 세트피스 키커로 많이 나섰습니다. 이 세트피스 키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쵸. 특히 이 유스 레벨에서 득점이 정말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트피스고 뭐 이거는 성인 팀 무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 경기 영상들을 보면 세트피스 장면들에서 킥이 저희 팀에서 올리는 코너킥보다 좋다고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작년에 세트피스가 좀 안 좋다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도 많이 했고 많이 실제로 이제 담당 코치님께서도 심란해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 대건고 경기에서 김세훈 선수가 올리는 킥을 보면 물론 뭐 세트피스 전술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킥의 퀄리티도 좋고 또 성공률도 많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돋보이는 장점이 있다는 게 메리트고요. 뭐 다음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수가 상당한 악바리 기질이 있어요. 체격적으로 큰 선수는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이 선수가 상당히 끈질기고 상대한테 적극적으로 달려들려는 성향이 있고요. 이런 느낌을 뭐 한 학년 위에 박현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박현빈 선수도 본인 스타일에 비해서는 이미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게 있었지만 김세훈은 그 이상으로 상대랑 싸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저희가 봐왔던 대건고의 축구 스타일보다 조금 더 프로에 왔을 때 좀 더 성장하기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과거에 정성원 선수 얘기를 할 때 볼을 정말 예쁘게 차지만 경합하는 데 있어서 도전을 하는데 조금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한 경기 모습들이 몇 번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와는 조금 다르게 경합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몸을 던지거나 이런 경합에 직접 투입이 돼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장면들이 꽤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프로에 왔을 때 다른 부분들이 모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깡이 있다? 깡이 있는 플레이들이 오히려 프로에서는 조금 더 잘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전이 대건고 선수들 미드필더들이 기술적인 쪽에 많이 몰려있다면은 요즘 선수들은 그 외에 뛰는 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김세훈 선수가 기술이 나쁜 선수 절대 아닙니다. 그 선수 드리블 능력도 있고 키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윙어든 미드필더든 다 뛸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포지션이 대건고 내에서도 계속 바뀌었던 케이스예요. 초반에는 이제 이 선수가 1학년일 때 당시 고학년 선수들 부상이 많았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중앙 미드필더로서 많은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3 때는 윙백으로서 나온 경기가 많았고요. 뭐 이런 변화가 혼란스러울 만도 한데 일단 대건고 레벨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프로에서는 좀 더 고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무래도 이 선수의 뛰던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백스리를 쓰잖아요. 네. 윙백이라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은 풀백의 절충형,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김세훈 선수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저는 특히 킥력이 좋은 윙백은
현대축구 특히 3백을 많이 사용하는 K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고 또 성공했을 때 몸값적인 측면에서나 팀의 기여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죠. 뭐 저희가 이제 이주용을 데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전북에서는 매크로 크로스라고 놀림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해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주용이 가졌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크로스로 마무리를 짓고 본인이 할 일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윙백을 어쩌면 보면 얻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김세훈 선수가 애초에 양쪽을 다 뛰어본 선수인 것도 있고 확실히 측면 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각보다 있어요. 원래 미드필더랑 측면을 오간 선수들한테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포지션 뭘 해야 하는가가 좀 흐려지는데 그래서 김세훈 선수는 자리에 따라서 자기 플레이 스타일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프로 무대는 또 다르고 또 프로에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디 한 곳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우선이 돼야겠죠. 그 과정이 프로 첫 해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민경현은 저게 됐죠. 그쵸. 네, 저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 시즌 초에 민경현이 처음으로 선발에 나왔을 때 사실은 인지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을 했던 이유는 사이드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았고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체력과 스피드가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 장점이었는데 우선은 뭐 체력은 뭐 경기를 보시면 직접 아시겠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는 선수가 김세훈 선수고 또 킥력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짝발 윙백이라 어쩔 수 없이 좀 본인이 단점을 가지고 갔던 민경현과 다르게 본인이 양발 자유자재로 잘 쓸 수 있고 킥력이 좋은 김세훈 선수가 윙백에서 자리를 잘 잡는다면 저희는 정말 어린 윙백 자원을 되게 유스라는 이 어려운 발굴 시스템 속에서 좀 잘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선수의 원래 스타일은 미드필더 쪽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드필더로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회의감이 있어서 그래서 윙백이라는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직행을 한 이유를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선수의 킥력이라는 명확한 장점이 두드러지는데 최근에 직행을 한 선수 뭐 김민석 그리고 그 다음에 박현빈 이런 선수들이 모두 또래들 대비 확실한 장점을 프로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데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나이 때에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뽑힌 이유는 그거였고 김세훈 역시 거기에서 두드러졌다. 두 번째는 인천이 포메이션이에요. 인천이 포메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백스리를 쓰는 것 자체가 포지션에서 제약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을 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김세훈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플레이 스타일이 애매하다는 게 잘 터뜨리면은 이런 백스리에 특화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고 뭐 그런 면에서 재능을 많이 보지 않았나. 이 포메이션에 적합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어쨌든 미드필더로 알고 올라온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 변화를 가져갈지 또 어떻게 또 성장을 해서 그 미드필더로 또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훈련 장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김세훈 선수를 봐왔던 입장에서 윙백으로 변화를 했을 경우에는 좋은 자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보잉고의 박진홍 선수입니다. 네, 박진홍 선수 2004년 10월 17일생이고요. 183cm에 75kg. 이 선수는 이제 마산 합성초, 마산 중앙중 나오는 보잉고로 갔는데 이 마산에서 나온 이 두 개의 학교 진성욱 선수랑 똑같은 루트입니다. 그걸 왜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재밌으라고요. 그러니까 선수한테 때묻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대충 선배로 그런 선수가 있었다. 그거죠. 악의적인데. 왜요? 진성욱이 인천 팬한테 좋은 이미지인가요? 아무 이미지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옛날에 있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진성욱 하면 불쌍하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옛날이 좋은 추억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산 그 동네에 축구부가 유명한 데가 없는데 같은 라인을 타고 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마산에서 엘리트 라인이라면 그래도 저 루트를 타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선수가 원래 공격수였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처음 의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 보인고에서 이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이는지 보려고 봤는데 미드필더인데
9번이에요. 아, 네. 등번호가 9번이고 조인 KF에 가보면은 FW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 선수가 전향을 한 게 아닌가. 뭐 전에도 저희가 전향한 선수를 데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재호 선수가 공격수에서 미드필더 내려온 그렇죠.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박진용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 학년 전의 경기를 찾아보니까 원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다는 게 맞네요. 예, 뭐 이 선수가 뭐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선수를 검색을 했을 때 생각보다 정보가 잘 안 나와서 조금 더 많이 봤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 생각보다 이 선수 경력이 괜찮았어요. 그 오피셜에 보면은 뭐 리그에서 뭐 상 받았다고 한 게 있는데 전 처음에 뭐 주말 리그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길래 그냥 한 주의 MVP 이런 건가 했는데 잘 찾아보니까 전반기 전체 리그 MVP가 맞습니다. 네, 최우수 선수상 받은 게 맞고요. 보인고 내에서 이 선수의 언급 자체가 많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포지션이 공격 포인트 많이 기록하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선수의 스타일도 막 엄청 빛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선수 공격 상황의 중심이 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라인업을 잘 찾아보면은 계속 선발로 나왔고요. 거의 전 경기를 뛰면서 보인고에서 뺄 수 없는 선수로 기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83이죠. 네, 이게 물론 공격수랑 센터백 기준은 애매할 수 있는데 미드필더 기준으로는 체격이 좋은 편이죠. 특히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 어쨌든 간에 공격수를 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격 전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찌 보면 미드필더로서 조금은 시야 관리나 뭐 포지셔닝 같은 측면에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해요. 9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미드필더를 뛰면.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이 선수만 보고 있으면 그냥 미드필더처럼 잘 뛰어요. 이 얘기는 다르게 보면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에 본인이 굉장히 잘 적응을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선수 경기를 봤을 때 이 선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야가 넓어요. 그리고 공을 받기 전에 이미 주변을 체크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을 잡았을 때 재지 않고 빠르게 그쪽으로 전개를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그걸 기반으로 많은 기회를 창출을 해냈고, 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야 될 때나 흐름을 유지해야 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선수가 어쨌든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뒤에서 달려오다가 내리찍는 헤더가 상당히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런 하나의 공격의 천병으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빌드업 시 스타일은 본인이 센터백 사이로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다. 애초에 3미들 중에서 박진용 선수가 제일 아래에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반대로 공격 가담할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적었어요. 대신에 빌드업에 조금 더 주력을 해줬고요. 근데 약간 재밌던 거 하나는 보인고 경기를 그때 하나 봤던 게, 초반에는 이 선수가 아래에 있었는데 보인고가 한두 골 넣고 앞서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맨 위로 계속 올라가요. 공격 가담이 확 늘어나요. 라인을 확 올려버렸군요. 좀 안정적으로 경기가 되니까. 이거는 뭐 감독의 지시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쉽게 속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공격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때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옛날에 선수를 하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공격수였대요. 공격수를 하다가 이 윙백, 그러니까 사이드백, 풀백 쪽으로 옮겨간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보여서 뛸 때 풀백이나 윙백이 템포 하나 느리게, 혹은 미드필더들이 템포 하나 느리게 패스를 줘서 끊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옵사이드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본인이 겪다가 내려오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본인이 한 템포를 먼저 빨리 가져가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흔히 말하는 반템포 빠른 패스, 한 박자 빠른 패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를 볼 때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패스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드필더들보다 라인이 조금 낮은 위치에서 본인이 볼을 갖고서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특히 이 선수가 사이드로 빼주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역습 상황이나 아니면 공격을 앞으로 전개하는 상황에서 본인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혹은 사이드백들이 순간적으로 돌파를 해서 들어가거나 공간을 보고 뛰어 들어가는 경우에서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볼을 빼주는 경우들이 몇 번 보였어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을 때, 본인이 답답했었던 경험이 있다면 저거를 본인 스스로 내가 내려갔을 때는 볼을 빨리 빼줘야겠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경험으로. 네, 이런 장면들이 좀 몇 개 보였었어요. 뭐 공격수로 뛰던 것도 봤으니까 공격수로 뛸 때의 느낌은 유연한 건 있어요. 이 선수가 뭐 체격이 엄청 큰 거는 아니니까 스트라이커 기준으로는 그런 유연함과 움직임 그리고 주변 선수와 연계를 향한 의지 그게 좋았지만 앞에서 버텨주는 부분이나 결정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방점 찍지 못하는 게 포지션 바꾼 이유였던 것 같고 뭐 포지션 바꾼 거는 잘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정된 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수비 스킬 같은 것도 좀 더 늘려야 될 것이고 이 포지션 적응을 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잘 흘러만 간다면 뭐 중원에서 나름대로 특이한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은 이 선수 이제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단한 편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가 전에 다뤘었던 선수들 중에서도 제가 이름을 순간 까먹었는데 그 공격수 하동선? 네. 그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처럼 키가 안 커서 웨이트를 안 시킨다 고등학교 때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웨이트 대신 성장을 위한 운동들을 많이 시킨다라는 과거의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괴물 같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특히 공격이나 센터백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진홍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라이커나 혹은 그 밑에 있는 센터포워드 정도의 위치에서 뛰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백들은 점점 커지고 나와 함께 경쟁해야 되는 공격수들도 점점 몸이 좋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본인의 몸이 그렇게 안 올라왔을 때 포지션 변화를 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저희가 뽑은 신인 2명만 봐도 190cm를 넘어요. 예, 진짜. 그렇죠. 센터백들이 그러니까 요즘 정말 뭐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진 않지만 진짜 와 저게 고등학생이야? 저게 중학생이야? 싶은 애들의 키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우님 봤을 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수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본인이 피지컬적으로 안 돼서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공격수 때 플레이와 미드필더 때 플레이에서는 차이가 좀 있지만 되게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볼 간수를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의 몸싸움과 공격수일 때 몸싸움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적인 측면에서 시야에서 봤을 때는 신장도 괜찮고 몸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본인이 잘 버티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내려온 미드필더의 위치에서도 볼을 빼주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본인의 기본적으로 좀 미드필더 중에선 우월한 피지컬이 바탕되지 않았을까. 옛날에 이재호 선수를 볼 때 저는 사실 이재호 선수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서 좋아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프로에서 먹히진 않았지만은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바꾼 선수들 그 이질적인 게 상대에게 균열을 주는 순간이 재밌었는데 박진홍 선수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제가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특이해서 신기해서 왜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또 낭만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 너무 당당하게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래서 난 당신이 너무 신기해. 정형으로 흘러가는 축구는 재미가 없어요. 이 축구의 틀을 깨는 그런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축구 스타일은 제일 정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변수를 일으키는 한두 명의 플레이어. 페이크예요? 네, 그런 페이크, 거죠. 뭐 트릭좌야? 아무튼간에 박진홍 선수도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를 많이 뛰다 보면 특히 어쨌든 이 선수도 정말 어쨌든 꾸준히 뛰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공격수로서도 미드필더로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넘어와서 뛸 수 있었던 경기들에선 정말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부상도 많이 없었고 공격수 시절에도 못 뛴 건 아니고 대신 선발로 못 들어갔을 뿐이지 꾸준히 투입이 됐어요. 아마 변화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2학년들이 이미 2학년 시절에 주전을 먹었는데 본인이 입지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션 모색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3학년 때는 진짜로 거의 막판에 진학 확정될 때 있잖아요. 그때를 제외하면은 1년 내내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큰 부상이 없었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뭐 큰 부상이 있을 때 뭐 사실 한번 부상이 오면 계속 따라 붙거든요. 맞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돼서 무너진 케이스도 저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어린 나이에 큰 부상 없었다는 게 또 하나의 메리트예요. 그렇습니다. 요 선수가 뛰어야 할 포지션이 지금 정말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게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신진호라는 선수도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미 있는 선수가 이명주, 여름, 이동수다 보니까 이명주, 여름, 이동수, 이강현 뭐 거기에 문지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경쟁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많이 뛰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자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선수들인데.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두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제가 순서에 김현서 선수를 먼저 적어놨기 때문에 먼저 김현서부터 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생 174cm에 62kg으로 체격은 작은 편에 속해요. 이 선수가 이제 선거초를 나왔고 그다음에 천안중, 천안 제1고. 근데 이제 천안 제1고에서 평택진이 갈라져 나온 팀이에요. 그 당시 제1고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뭐 선수들이랑 코치들이랑 몇 명 나와가지고 새로 만든 게 이제 진이고 이 팀이었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 진이고 소속으로 뛰면서 많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가 바로 김현서 선수입니다. 뭐 이 평택진이 창단 멤버로 활약을 했었고요. 미드필더 중에서 공격적인 약간 이선희 성향이 가까운 선수입니다. 뭐 기술, 슈팅력 같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전진성을 확보한 선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 선수 사진을 보면요, 되게 앳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처럼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오피셜 사진은 그래도 조금 이제 고등학생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 뛰는 사진 보면요, 진짜 약간 중학교 3학년? 되게 앳된 얼굴인데 딱 그 어린 느낌이 있죠. 야, 플레이를 보시면 야, 고등학생이구나. 야, 진짜 파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 잘 부수고 들어가더라고요. 본인이 공을 직접 몰고 가서 공격의 방향을 정해주고 휘젓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좋아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때가 되면은 본인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슈팅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킥력이 좋은 편이니까 그걸 살려서 하는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였고요. 뭐 사실 수비적인 면이나 체격적인 면에서 아직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진위 공격에 있어서 김현서의 존재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선수가 공격 전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볼을 예쁘게 찬다, 예쁘게도 차고요, 잘 차요. 그러니까 볼을 정말 잘 다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이강인이 처음 이제 국제 대회에서 선을 보여서 골든볼을 탔던 그 대회에서 이강인을 처음 봤을 때 와, 볼을 저렇게 찬다고 한국인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김현서에게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와, 고등학생이 볼을 저렇게 차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많은 테크니션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쵸. 그 특히 일본 선수들이 잘하는 그런 테크니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볼을 잘 간수하면서도 잘 빠져나오고 돌파도 잘하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진짜 잘 차요, 볼을. 이게 온더볼 테크닉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다 파괴하고 빵 때려주나요? 그게 골로 연결되는 패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파이널 킬 패스,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그 패스들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을 때 저는 보통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선수고 하나는 또 시원시원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 두 가지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봤고요. 본인이 기술을 가지고 돌파에 들어가면서도 템포를 계속해서 빠르게 살려나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년 대통령배에서 공격상을 받았어요. 아, 공격상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공격상이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득점이나 어시스트 하나에 치중된다기보다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고 뽑는 거란 말이에요. 수비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정말 잘 반영한 상이라고 생각해요. 골도 잘 넣었는데 이 선수의 그 패스라고 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찔러주는 그 킬 패스들은 골로 연결 안 된 장면들도 정말 많았지만, 와, 씨, 저걸 저기서 빼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팀 선수를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아마노나 있었던 쿠니모토 같은 선수들이 스트라이커를 보고서 찔러 넣어주는 패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마노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레오나르도가 뛰어들어갈 때 넣어줬던 패스나, 아니면 쿠니모토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돌아 들어가는 뭐
누구였죠? 바로우나 바로 아니면 이제 그 윙어들이 빠져들어갈 때 넣어주는 그 패스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 한국인스럽게 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지니고가 공격을 정말 잘하는 공격수가 한 명 있어요. 정재상이라고. 누군지 네, 알아요. 예. 정재상이 어디 갔는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 선수가 골을 정말 잘 넣거든요. 근데 그 선수와 이 김현서와의 콤비 플레이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김현서가 마음 먹고 공격수 하나 찍어가지고 본인이랑 콤비 맞추면 프로에서도 먹힐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이 선수가 키가 작은 편이에요. 74라서 어찌 보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테크니션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장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기에 애매한 포메이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커로서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경쟁력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선수는 하나의 주요한 공격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선수 정말 스피드면 스피드. 그리고 이게 키가 작은 거 치고 몸이 되게 단단해요. 체격 자체가 작은 편이라 그런 거지 이 선수가 그렇게까지 엄청 약한 건 아니에요. 작고 옹골찬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본인의 플레이를 만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때까지의 퍼포먼스는 이거는 거의 전국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평택의 이제 미드필더였던 최우진 선수입니다. 2004년 7월 18일생이고요. 175cm에 66kg. 어정초 출신. 그다음 안용중을 거쳐 천안 FMC라는 팀에서 뛰었고요. 그다음 천안 제일고를 거쳐 평택 진리로 왔습니다. 뭐 이 선수는 2022년에 고교 선발팀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포지션이 이제 윙어가 주포지만은 윙백도 가능한 선수. 그리고 양쪽을 다 뛰어보는 선수입니다. 뭐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선수가 애초에 경기를 봤을 때 성실한데 이제 돌파 스킬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장점까지 겹쳐가지고 뭐 진위에서도 측면 자원에서 많이 밀어줬어요. 이 천안 FMC라는 축구 클럽이 생각보다 좋은 팀에 좋은 뉴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러니까 연령별 대표팀에 나가는 선수들 중에서도 꽤 많은 선수들이 이 FMC 출신이고, 물론 최우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성적을 잘 내고 있는 저기 북패 오상고나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어쨌든 간에 실적이 내고 있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메탄이나 이쪽 출신 선수들, 그 경기도권 수도권 선수들이 FMC 출신이 좀 많은데, 최우진 선수는 뭐 사실 중학교 시절까지도 이미 엘리트 루트에 비슷한 선수였고요. 네. 뭐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맞아요. 좋은 유망주를 뽑는 거. 이거에 꾸준히 참여했던 선수면서 또 중학교 시절에 그 중등축구연맹 우수선수상 그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도 포지션 변화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윙어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이제 사이드백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진위에서는 두 개를 다 뛴 게 맞지만 뭐 차츰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인천이 쓰는 포메이션을 감안했을 때 보니까 윙백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선수 보고 처음에 느꼈던 느낌이 민경현 처음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과 스피드와 활동량을 잘 갖춘 선수. 물론 민경현보다 조금 더 킥이나 공격적인 센스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 유사한 느낌을 좀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공격상을 수상한 적이 있던 선수고요. 또 이제 왼발을 잘 쓰는데 오른발도 괜찮아요. 그래서 좌우측을 경기 중에도 오갈 수 있는 선수. 그게 전 제일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최근에 국내 축구에서도 이제 좌우측 풀백을 스위칭하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인버티드와 이 사이드를 잘 타는 동시에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양쪽 윙백에 있을 때 계속 바꿔주는 팀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오늘 얘기했던 미드필더 중에서 어쨌든 김세훈이나 박진홍이나 최우진이나 김현서가 만약에 윙백으로 간다면 저는 스위칭 플레이를 해도 될 정도로 양발도 다 잘 쓰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공간 이해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치고 특히 사이드 타워 가는 거나 아니면 인버티드 하는 움직임이나 둘 다 어느 정도의 모두 어쨌든 어찌 보니까 또 대부분이 포지션 변화를 겪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자원으로서의 능력을 잘 갖춘 선수들이 들어온 것 같다. 최우진도 마찬가지고. 최우진 선수가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역시 압박 상황에서 힘으로 버텨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를 봤을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왼쪽에서 이제 하프라인 아래는 위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공을 잡고 끌고 가다가 상대가 바디 체킹을 해서 들어오니까 공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 선수를 피지컬로 압박을 했을 때 이 선수가 피지컬이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면은 프로 무대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피지컬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유스 출신 선수들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고교 레벨의 몸싸움과 프로 레벨의 몸싸움은 판정에서도 차이가 있고 실제로 파워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힘을 기르거나 반대로 판단을 빠르게 해가지고 상대가 압박을 해와도 빠져나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택을 하게 해야 되죠.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한 기대보다 더 양난의 검 같은 선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장점보다는 이 선수가 정말 두루두루 잘하는 멀티툴의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김세훈은 킥이라는 장점이 있는 선수인 반면에 최우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말할 수 있는 거는 경기를 보시면 그냥 다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포텐이 커지면 정말 꽉 찬 육각형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살짝 잘못된 선택을 해서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 그 작은 육각형 그대로 멈추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 이 선수를 윙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고교 선발팀에서 수비수로 분류가 되었었고요. 진위에서도 등번호 3번이었던 걸 보면은 결국에는 그 포지션 메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팀에서는. 그리고 차츰 내려오는 경기가 많아지는 걸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프로에서도 윙백으로의 경쟁력을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실제로 윙어에 비해서 윙백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이 덜한 것도 있거든요. 공격에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확실히 살리려면은 오히려 이 변화가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도 윙어 출신이다 보니까 좀 경기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진이 공격 스타일 중에 하나가 윙 쪽에서 찢어가는 플레이라고 해야 되죠. 짝짝짝짝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썰어간다라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 플레이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보여졌어요. 경기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좀 그런 플레이들이 많았죠. 왼쪽에서 델리, 그다음에 왼쪽에서 이주용이라든지 특히 이주용 나왔을 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왼쪽에서 민경현 있을 때랑 이주용이 있을 때는 스타일이 차이가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주용이 있을 때 썰어가는 플레이들이 잘 됐다. 특히 왼쪽에 뭐 김보섭이나 에르난데스 같은 패스를 잘 받아주고 잘 빼줄 수 있는 선수들이 같이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보였던 막판의 경기들이 있었던 거 생각을 하면 최우진 선수도 그런 장점들을 좀 잘 살리면 특히 인천 윙백이 어쨌든 지금은 많이 무주공산이에요. 그쵸. 확실한 점령자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정발을 쓴 선수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포지션 변화 얘기, 예를 들어 김도혁 윙백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시점에서 최우진 선수가 조금 더 경쟁력을 보여준다면은 생각보다 빠른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두 팀이 작년에 4강에서 맞붙었던 팀이에요. 고인보랑 진이고가.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좀 열심히 봤거든요. 둘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알았을까요? 같은 팀에서 뛸 줄 몰랐겠죠? 사실 애초에 인천이 고교 신인을 거의 안 뽑기 때문에 그쵸. 같은 팀은 고사하고 일단 인천에 오는 것부터가 희귀한 일이에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경기를 이제 뽑히고 나서 저희가 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 선수들이 이 팀에 온다고 하는 걸 보니까 특히 김현서랑 최우진이 볼을 받고 썰어가는 장면들을 몇 번 봤을 때 저거를 우리 팀에서도 프로에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위 선수들 중에서도 뭐 좋은 선수가 많지만 저 두 선수가 꽤 주목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온 선수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지만은 다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격수랑 수비수는 할 얘기가 많은 게 공격수는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고 수비수는 수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선수들이 대부분 포지션 변화를 했었고 그리고 확실히 본인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3학년 때 포지션을 제외하고 꾸준히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김현서를 제외하고는 좀
변화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변화도 한 번 가져가는 게 어렵지 하다 보면 계속 바꿔 가잖아요. 조절을 그쵸.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돼서 섣불리 좀 말하기 애매한 저희가 센터백들 얘기할 때는 이 선수가 들이박는 거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은 조금 말을 아끼게 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미드필더랑 공격수랑 수비수 편 할 때는 대학생 출신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대학교 출신들이 좀 있었죠. 유리그까지 간 선수들은 이미 어느 정도 본인 역할이 고정된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딜레마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유스 선수들이 한 2, 3년 전에 인천에 왔으면 이 선수들이 2, 3년 전에 인천에 왔으면 와 너넨 주전이야 이랬을 수 있는데 이제 오면 앞에 김도혁의 포지션을 바꾸느니 이명주가 버티고 깝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선수들한테. 당장은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지만은 뭐 저는 사실 센터백들 쪽에는 조금 기대가 있어요. 이 선수들은 경기에 뛸 수 있어요. 아무리 센터백이 뎁스가 저희가 생각만큼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나이가 다른 선수를 비해서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데뷔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공격적 선수들은 어린 선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훈련장에서 조금 더 본인을 증명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제일 힘들겠죠. 아무래도 경쟁이 좀 빡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래도 격세지감입니다. 네. 옛날 신인 영입들 뭐 제가 좀 말하면은 너무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얘기하게 될까봐 말은 아끼겠습니다. 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제 기준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예. 선생님 기준 되게 높은 거 아시죠? 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팀에서 몇 명씩만 데려오고 맨날 뉴스 아니면은 다른 애들은 다 테스트에서만 데려오고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 테스트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테스트를 많이 했지만 뭐 김동민, 하창래 같은 선수는 테스트를 뚫고 오고 성공을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테스트로 온 선수들이 반드시 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라는 거는 그만큼의 자원을 찾지 못했거나 넣었는데 안 온다고 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아마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그땐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성남이 그런 걸 보니까 뭐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좀 괜찮은 애가 와도 저희가 못 썼어요. 그렇게 급했죠. 그 어린 선수한테 투자할 여력이 없었죠. 뭐 몇몇 선수들은 물론 프로에서 아주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팀 가서 잘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분명 포텐셜이 있었을 텐데 기회를 잘 못 받은 케이스도 있고 그런 아쉬움들이 남지만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경기를 얼마나 많이 스스로 쟁취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각박한 포지션 경쟁 속에서 작년에 김민석이나 김성민이 파고들어서 자리를 잡았듯이 그런 모습들을 본인이 잘 보여주면 좋은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신인 영입도 나름이 도박이에요. 그동안 그쵸. 안 하던 전술을 택했기 때문에 항상 하던 건 되게 정말 확실해서 데려오거나 아니면 없어서 겨우 끌고 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데려온 느낌들이 많이 드는 영입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말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 오랜만에 해서 이거를 어떻게 심하게 쳐야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뭔가 결론 내기가 애매해졌어. 화이팅! 화이팅! 네. 사실 이거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저희가 있어요. 지금 슬슬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아까 방금 요기요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까 요기요 보는 거 보고 지금 방송 끝내고 싶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8시에 또 방송을 해야 돼서 밥을 후딱 먹고 세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보신 한 일주일 뒤 정도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사실 앞쪽의 내용들보다 이 뉴스 내용은 공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실제로 경기 영상도 많이 보고 봤죠. 시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도출해낸 시간 대비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선수당 그래도 경기 한 2개씩 3개씩은 봤으니까 그쵸. 그러면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넣었다는 거잖아. 그 유튜브에 쳐보면은 경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걔가 출전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치. 몇 가지 체크를 해가지고 딱 보거든요. 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골을 넣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활약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런 경기 우선으로 또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네. 뭐 근데 여러분도 심심하면은 신인들 영상 보면서 컵라면이나 뭐 드십시오. 되게 시간 잘 컵라면에 가고 소주 하나 먹으면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다 모르는 선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PL이나 라리가나 분데스나 뭐 K리그나 어쨌든 이름 한번 들어본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는 쟤 말고 몰라. 내가 보려는 그 선수 말고 다 몰라. 여러분이 한 명이 학부모가 된 것처럼 이입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학부모의 마인드로 볼 수 있어. 이미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미 결론이 난 경기거든요. 그치. 근데 동선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이미 결론이 났는데. 제가 김현서 선수 경기 볼 때 그랬어요. 와 패스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경기를 되게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진짜 싶어요. 경기 보면서 재밌는 경기들 많았어요. 그리고 대건고 경기도 재밌는 거 있었어요. 근데 하동원 선수 경기가 대체로 재밌어요. 그게 그 팀이 재밌어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팀이 그 선수를 위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그냥 동선 FC예요 거기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잘하더라고.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저희의 방송을 들으시면 쟤네가 왜 저런 소리를 했구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가창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라인업을 쫙 봤거든요. 벤치에 선수가 3-4명밖에 없어요. 거기 사람이 없어. 맞아. 거기 교체도 거의 안 해요. 거기 작년인가 리그 몰수패로 끝난 적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선수 없어가지고. 네.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슬픕니다. 유스들 화이팅.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저희 16화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다음 내용은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이면은 이적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도 큰 거는 거의 됐으니까. 좀 굵직굵직한 거는 많이 끝났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마지막 타들이 있거든요. 막타들이.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사실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뭐 막말로 뭐 메시가 올 수도 있지. 그리고 오늘 주니어가 인스타 팔로우했다 해가지고 왜 팔로우한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막타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타는 최대한 뒤로 밀어두고요. 우선 좀 확정된 선수들 중에서 좀 결이 비슷하거나 엮어서 이야기하기 좋은 선수들로 좀 묶어서 다음 17화를 준비를 좀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라이브를 봤겠군요. 2월달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렇네. 2월에 봐요 또. 저희 지금까지 16화 진행을 맡았던 민우였고요. 포르테입니다. 감사합니다.